해외 이색 법률을 소개하는 알쓸 해법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해외여행을 가셔서 해외 법률들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난감한 상황들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요긴한 해외 법률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프랑스의 이색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랑스에 어떤 이색 법률이 있을까요? 프랑스에는 그 집이야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이제 노동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퇴근한 후에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 그 50인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로 약 514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부득이한 연락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노사협정을 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노사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7시 1분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휴가 중에 이제 어떤 시간에는 부득이한 연락을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등으로 이제 최초의 노사협정을 체결을 했다면 연락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연락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이 프랑스 사람들이 딱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일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라든지 파티 자리에서 이렇게 일 관련된 이야기 절대 하지 않고 이런다라는 거는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법률까지 마련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노동법, 역시 노동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같은 경우에 프랑스 외에도 다른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또 시행 중이라고 해요. 네, 그 슬로바키아에서는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재택근무자가 많이 증가를 하자 이런 재택근무자들을 위해서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그 노동자가 휴가나 공휴일 등의 이제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노동자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런 행위를 작업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포르투갈 역시 이제 사생활 존중을 위해서 이제 재택근무 직원들을 이제 모니터링하지 못하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1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뿐만이 아닌데요. 그 필리핀 역시 이제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도록 이제 고용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 외의 업무를 일의 총량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원법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그리고 휴가 중에도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이제 최초로 퇴근 후에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후 서울시에서도 같은 해 9월에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인데요. 네. 2016년 6월경에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 카톡 금지법을 추진을 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 또 이제 이어서 2017년 8월에도 근무 시간 외의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이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에는 관련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발의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스웨덴에서는 속도 규정을 지키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이제 교통법규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스웨덴의 스피드 로또라는 제도입니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스톡홀름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데요. 네. 속도 위반으로 모인 벌금을 이제 규정을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당첨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라고 합니다. 네. 설치된 로또 기계에 이제 속도 규정을 준수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파란색 내용의 이제 엄지가 올라가게 되고 속도 규정을 이제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빨간색 엄지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이 로또 시스템을 알게 된 시민들이 이제 로또 표지판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는 모습을 그러게요. 볼 수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어떤 시민들은 당첨금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 스피드 로또 도입 후에 스톡홀름에서 차량 평균 속도가 이전과 비교해서 22%나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뭐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또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좀 기발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좀 반응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교통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법규를 준수한 자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법도 지키고 법을 지키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면 더욱더 이 속도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색 법률이네요. 마지막으로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이들에게 무거운 책가방을 들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인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못하게 하는 그 책가방 무게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자기 몸무게의 이제 10% 이상에 해당하는 책가방을 들고 등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무거운 책가방이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 발달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고요. 네. 비슷한 법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이들을 배려하는 아이들의 그런 건강과 그리고 뭔가 체격 조건이 혹시나 이제 너무 어릴 때 무거운 가방을 매서 이게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고려한 또 재미난 법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외 이색 법률을 소개하는 알쓸해법 함께 했습니다.